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8세 할아버지가 요양원 비리와 노인 학대를 혼자 힘으로 고발한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호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4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1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수혁이가 있습니다. 45살 금융회사 부장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낙상 사고였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퇴원 후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수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이제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네.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아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수혁이는 며칠 후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푸른 안식처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최고예요. 시설도 좋고 평판도 좋아요. 얼마나 하는데? 월 85만 원이요. 정부 지원금 받으면 4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싸네. 좋은 곳이니까요. 아빠, 여기로 가세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는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푸른 안식처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곳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잠입. 입소 첫날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원장님이 나왔습니다. 이찬호 어르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최고 수준의 케어를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이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3종. 화요일 생선구이, 미역국, 샐러드. 수요일 불고기, 김치찌개, 과일. 목요일 닭볶음탕, 된장국, 야채볶음. 금요일 삼겹살, 김치찌개, 나물. 토요일 떡갈비, 콩나물국, 무침. 일요일 잡채, 미역국, 김치.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쟁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뉴판과 전혀 달랐습니다. 물에 마른 밥, 시든 나물 조금, 김치 2쪽, 국은 거의 물이었습니다. 건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메뉴판에는 갈비찜이라고 했는데 옆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메뉴판이랑 다른데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메뉴판은 가족들 보여주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네. 실제로는 매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 85만 원이나 내는데 이런 식사라니.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더 힘들어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교사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을 관찰했고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혁이가 사준 작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무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옷 속에 숨겨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물밥과 시든 나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메뉴판 갈비찜 실제 물밥, 시든 나물. 메뉴판 생선구이 실제 물밥, 김치 2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특히 정선아라는 수석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치매가 있는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직 요양보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화장실. 가야 해. 시끄러워. 소란스럽게 왜 이래요? 요양보호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침대에 포박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침까지.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가 포박당한 모습, 요양보호사가 나가는 모습, 모두 녹화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부 어둠의 기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박당했던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데려갔어요. 갑자기요? 네. 비밀리에 퇴소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에 옷이 다 있었습니다. 사진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이 데려갔다면 짐을 가져갔을 텐데. 저는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데려갔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비리가 있다는 것을. 3주째 되던 날 수혁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수혁아 들어봐. 왜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포박당한 영상, 식사 사진들.
메뉴판과 실제 식사의 차이. 수여가 이것 봐. 이게 학대야. 비리야. 수여기가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빠. 응. 요양원에서는 가끔 안전을 위해 포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치매 환자가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아빠 혹시 인지 장애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해? 네. 요양원은 전문 시설이에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수여가 나는 멀쩡해. 이건 분명히 학대야. 아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원장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수여기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수여기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퇴소하면 손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 아들마저 날 믿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선아 요양보호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뭘요? 어르신이 기록하시는 거 알아요. 옳은 일이에요. 정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요양원의 비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생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르신을 보면서 용기가 났어요. 정선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원장님의 비리 증거예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비 횡령 장부였습니다. 정부에서 1인당 하루 식비로 1만 5천 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3천 원어치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원장이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 조작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장이 특정 시간대만 녹화되게 설정해서 학대 장면이 찍히지 않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정선아 씨 고마워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원장이 알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정선아가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옷 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 3부 침묵의 폭발. 일주일 후 외출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락됐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요? 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요? 네. 푸른 안식처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횡령 비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포박 영상, 식사 사진들, 그리고 정선아가 준 서류들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요양원을 급습했습니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원장실을 수색했습니다.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와 정선아의 증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원장이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요양보호사 몇 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스에 났습니다. 강남 고급 요양원 노인 학대 횡령 비리 적발. 78세 전직 교사 혼자 힘으로 비리 고발. 푸른 안식처 요양원 폐쇄 조치.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아빠 말이 맞았어요. 죄송해요. 수혁이가 울었습니다. 아빠를 안 믿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아빠,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네. 나는 시골로 갈 거야. 시골요? 응. 작은 집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하지만 아빠. 수혁아, 나는 아직 멀쩡해.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수혁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존중할게요. 고맙다. 한 달 후 저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복돌이. 매일 아침 복돌이와 산책합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책을 읽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수혁이가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려옵니다. 아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정말 좋아. 정말 다행이에요. 수혁아,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존엄성은 돈이나 등급이 아니야. 그럼요. 스스로 지키는 의지야. 수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멋지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78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존엄성을 지키는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8세 할아버지가 요양원 비리와 노인 학대를 혼자 힘으로 고발한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존엄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